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4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3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경진월 경술일이 되겠고 일지는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뭐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과 민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는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월의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원토와 같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무토는 고황토로서 큰 산이라든가 또는 큰 광야와 같다라고 하면, 기토는 문전, 옥탑, 텃밭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 하지만 음토인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무작정 간목으로
기토소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되 나머지 간목을 쓰는지 또는 경금을 더 쓸지는 사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참작해서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은 물론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그래서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세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진월에 기토가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니까 먼저 무토처럼 간목을 쓸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이고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먼저 쓰지만,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해서 간목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진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가 이미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진중에 개수가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목을 위주로 쓰는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병화로서 기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면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가, 즉 나무라든가 화초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이 자랄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진월의 개수, 물이 땅속에 숨어져 있다 하더라도 화가 왕해지게 되면 수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수를 이렇게 치용하게 되면은 병화로서는 기토를 따뜻하게 온토하고 개수로서는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게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진월의 병화가 조금 약해질 수 있죠. 토가 많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가리거나 또는 병화의 기운을 토가 설해가고, 또 수가 있게 되면 수가 병화를 갖다 곤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때 마지막으로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면 간목으로서는 토를 갖다가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 병화를 좀 생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간목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진월의 기토는 뭐는 있어야 된다? 병화, 개수는 일단 있어주되 사주의 어떤 배합에 따라서 간목을 더 치용할 것이냐 치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차후의 문제이다. 단 순서는 병화, 개수, 간목을 위주로 용시를 치용하는 것이 정법이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사주를 보실 때는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 그 다음에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 사주를 분석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바로 격국과 용신인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생극제와 형충회합,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용신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요? 라고 봤을 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먼저는 왕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왕상휴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안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인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중요한 개념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사주 중에서 일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차지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고 한나라의 임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장악하고 이 사주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일간이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약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너무 약하면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쪽으로 용신을 치용해야 되는 것이고, 일간이 왕하면 왕한 일간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킬 수 있는 관성, 재성 또는 식상을 위주로 용신을 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면서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용신 치용법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념이 되죠. 억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억은 누르다, 통제하다, 억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부는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적절하게 통제하고 일간이 약하면 적절하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이다. 물론 일간도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식상이 너무 왕하면 식상을 통제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위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한난조습이라고도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자 8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중시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월령 자체가 4월, 5월, 미월처럼 여름이다, 염상절이다 그러면 사주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월령이 예를 들면은 해월, 자월, 축월, 동절, 겨울이다 하면 사주가 너무 춥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가 많으면 너무 습해질 것이고, 화가 너무 많으면 사주가 건조해진다라고 해서 한열은 한난조습을 말하면서 사주는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 이 한난조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한열의 중화이고,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을 취용하는 법은 대략 5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천간의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천간의 신금이 음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지지로 진술, 축, 미토가 있는데 진토와 술토는 양토, 촉토와 미토는 음토가 된다. 그래서 양금이 양토를 봤습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와 금의 관계는 토생, 금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월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일간인 경금이 나를 생한다라고 보죠.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머니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 그리고 적모가 있을 수 있죠. 생모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적모, 생모만 있냐? 그렇지 않죠. 나를 마음으로 키워주신 계모도 있을 수가 있겠고, 서모도 있을 수가 있겠고, 양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인성을 다시 2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는데, 정자가 붙으면 나를 낳아준 진짜 생모, 계모 같은 생모 또는 정모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편인은 계모, 서모, 양모로 보게 된다. 그래서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파악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인은 좋은 것, 편인은 나쁜 것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 항상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일간은 정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간은 편인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전체 국세에 따라서 정민이 좋을 수도 있고 편인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융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일간이 경금인데, 아까 제가 지지로는 진술, 축미토가 있다 했죠. 진술, 축미토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진술은 양토이기 때문에 얘는 편인이 되는 것이고, 축미는 음이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얘네는 정인이 된다. 근데 금이 토가 금을 생할 때는 습토라 해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수축미가 다 토이긴 하지만 습토는 어떤 토, 진토하고 축토만이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진축토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인이냐 편인이 아니라 물기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정인은 좋은 것, 편인은 나쁜 것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 또는 반대로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인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격을 논할 때
진중에 있는 진토 안에 있는 지장간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요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하면 양금이 음목을 받죠. 금금목의 관계 정제가 되겠습니다. 정제격.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개수가 천간에 투출될 수도 있죠. 금생수의 관계, 양금인 경금이 음수인 개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격이 될 수도 있다. 선생님, 그럼 무토가 투출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당연히 이거는 편인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무토 투출됐는데 개수, 을목도 다 있다. 당연히 본기가 우선하고요. 개수, 무토가 투출하면 당연히 무토, 을목, 개수가 같이 투출하게 되면 개수가 우선, 당연한 겁니다. 초기보단 중기, 중기보단 본기가 격을 잡을 때는 우선 순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월의 경금 편인격인데, 자, 진월은 토가 망한 토왕절입니다. 진술충월은 토가 망한 토왕절. 물론 진중에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꺼리는 바가 되면, 꺼리는 바가 뭐냐면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 토다해지는 것을 매우 꺼린다. 왜냐하면 토다하면 매금이 되기 때문에 토다 금매라고도 표현해서 경금이 땅 속에 묻혀버리는 것을 경금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한다. 만약에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지주로 만약에 진술, 중미, 토들이 많아지는 것도 꺼리게 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진월에 토가 많아서 내가 생을 받는 것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토가 많아서 내가 땅속에 토다 매금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역시나 목이 있어서 그 토가 많아지는 것을 목극토해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필요성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간목이 있어서 토를 억제시킨다, 보험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의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진월의 경금은 간목 정화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되, 진월은 또 우리가 항상 신자진 수국이 형성될 수 있으니, 만약에 신자진 수국이 형성되면 이에 맞게 사주를 배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유합금도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진 방합도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 이렇게 사주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주 배합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진월의 경금은 간목정화를 쓰는 것이 정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 있는 진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월령을 가지고 격을 잡아서 편인격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이때는 정제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생시가 개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개수가 을목에 우선하기 때문에 상관격으로 이렇게 돼서 상관생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개미시였을 때는 일단은 상관격인데 개미시가 아니고, 일단 연간에 을목만 투출된 걸로 봤을 때는 정제격이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원령에 있는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이 통근할 수 있다, 통근은 되지 않지만 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 술토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술중에는 지장간 신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통근할 수 있고, 여기는 통근이 가능하지 않은데, 자, 진토는 습토이고 술토는 건토입니다. 그래서 통근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봤을 때는 술에는 통근 가능하고 진에는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금을 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는 진토는 경금을 생할 수 있지만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다? 이것이 진술충이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매몰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건 거의 건토화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술 중에 있는 신금도 토다 매금이 될 것이죠. 그러면 순수한 토이기 때문에 저것이 진술충한 토가 경금을 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물론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겠는데, 습토라야 생하는 거고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아야 통근이 가는 건데, 진술충하게 되면 진중께서 매몰되죠. 술중에 있는 신금도 매몰됩니다. 그러면 토이긴 토이지만 진짜 매정한 무정한 그러한 토가 된다. 생도 안 되고 통근도 되지 않는 그런 토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면지에는 사화가 있습니다. 화이지만 이거는 사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의 장생초가, 여기는 통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사주의 수기가 진중의 개수가 있어서 그나마 사주의 수기를 갖고 있었는데, 진술충하는 바람에 사주가 매우 건조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월간의 경금은 연간의 을목하고 이렇게 을경 합이 되죠. 서로 탐합하느라고 경금은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없어지는 것이고, 을목은 을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진술충이 됨으로 인해서 을목의 뿌리도 날아가 버렸죠. 차라리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편인격에 매우 무정한 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가 있습니다. 자, 병자시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사주가 건조해진 것을 일단은 상관인 자수를 얻어서 일단 건조해지지는 것은 어느 정도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중에 있는 칠살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는 진술충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칠살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경금을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 경금이 단련을 받아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된다? 경금을 오히려 극해서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와는 다르게 이거는 사의 통근이 된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금을 이렇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진술충돼서 이 두 토는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인성이 많아진 건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요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이 여기는 이렇게 통근이 가능하다. 근데 하지만 천간에 투출된 토는 없다 하더라도 이거 지지로 사, 진, 술, 축 이렇게 해서 토가 너무 많아서 왕자세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된다. 토가 많으면 역시나 화가 금을 단련하기보다는 토를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뭐 뿌리 있는 정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썩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무자시라든가 병술시라든가 이런 시에 비하면은 정축시가 그래도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 임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토왕절인 진월에 진술충까지 된 상태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을목은 경금하고 묶여 있죠. 이 을목은 그리고 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크지 못할,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거는 모왕 자세에다가 이거는 오히려 심하면 토다 목절이 아니라 토가 많으면 금이 매금되죠.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자, 경진시가 되게 되면 천간의 경금이 3개이기 때문에 왕할 것 같지만 이것도 또 진술충이 되죠. 토가 굉장히 왕한 사주라고 보여지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해서 물건을 만들어야지 경금의 용도가 있는데, 이거는 뭐 토가 많아서 토금만 굉장히 많은 거고 딱히 경금의 용도가 발생한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사시라든가 이모시까지 개미시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개미시는 어차피 토가 많아지는 것이고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개수는 뿌리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임오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모시 볼까요? 이모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진술충 되니까 임수의 뿌리가 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오가 있으니까 사오가 있으니까 사주는 매우 건조해져 있습니다. 이 경금이 원래 임수를 좀 생해줘야 되는데 역시나 을목하고 합하느라고 뭐라고 하면 탐합망생이라고 하죠. 저 경금은 임수를 생하지, 그렇다고 해서 일간 경금이 임수를 생하냐, 그것도 안 되죠. 이것도 임수는 있다 하더라도 개미시도 개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임수 개수가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고요. 오늘 중에서 만약에 생시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갑신시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간 경금이 뿌리를 좀 얻는 것이 중요하죠. 사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신에도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진술충이 된 토는 물론 생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런 토는 오히려 경금을 매금하게 되죠. 연간에 있는 을목은 토를 제거할 힘이 없지만 간목은 그래도 한번 토를 제거할 수 있는 일단은 모양새는 갖추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두는 것과 그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를 또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축시 아니면 이렇게 갑신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을묘시가 되면은 이건 또 다시 을경합 일간도 시간에 있는 경금하고 시간에 있는 을목하고 이렇게 또 탐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생시가 을묘시가 돼도 사주는 좀 탁해질 수 있다. 물론 요 경금이 위에 뿌리는 둘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합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합이 되려고 하죠. 합해서 금이 되지는 않는다. 화가 있기 때문에 합격은 되지 않습니다. 사주가 그냥 합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주가 좀 약간은 혼탁해진다. 그래서 을묘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보다 갑신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정해시도 해수를 얻었고 정화가 도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생식이긴 한데 경금 자체가 뿌리가 좀 약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